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XRP 온체인 시리즈가 아니라 투자의 나침반 시리즈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XRP 말고 이 잊혀질 것 같은 혹은 잊혀진 NFT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NFT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혹은 22년에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셨다면 NFT라는 이름은 반드시 한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이 NFT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했고 NFT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수가 되게 적다 보니까 NFT의 근황 되게 궁금했는데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T 시장이 가장 핫했던 21년 그리고 22년 초의 때를 보면은 이 시가총액이 116억 달러, 하나로는 약 24조 원이죠. 굉장히 큰 시장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6억 달러, 하나로는 약 2.4조 원으로 이제 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 수준의 시장 가치로 내려오게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크립토 펑크라든지 BAYC라든지 이런 NFT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하나당 뭐 몇 억, 많게는 10몇 억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유명했던 NFT들을 보면은 지금도 이제 1위가 크립토 펑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바닷가는 1억 원이 안 되는 9천만 원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위인 이 BAYC 같은 경우에도 이 굉장히 NFT가 핫했던 시절에는 하나당 뭐 10억 가까이 했던 그런 NFT가 지금은 이 바닷가가 2,500만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위, 4위 NFT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보셨을 만한 뭐 퍼치펭귄이라든지 아즈키 이런 NFT들도 뭐 1,200만 원 수준, 그다음 아즈키는 26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NFT 시장이 2021년, 22년 이 버블 이후에 전체 시가총액이 크게 축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사라진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FT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처럼 아무 NFT나 오르는 그런 시장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 크립토펑크라든지 BAYC 이런 브랜드랑 커뮤니티가 강한 일부 콜렉션만 살아남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년, 22년 NFT 붐은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났었는지 한번 국내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국내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이 NFT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 법한 그런 대기업들은 다 한 번씩은 이 NFT를 건드려 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신세계 그룹의 푸빌라 소사이어티인데요. 신세계의 대표 캐릭터인 푸빌라를 이 클레이튼 네트워크 기반 NFT로 1만 개를 제작을 해서 22년 6월 11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개 판매를 했었고 이 세 개의 라운드 모든 라운드에서 1초 만에 완판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빌라 NFT를 보유하고 있는 이 NFT 홀더들은 뭐 퍼스트 라운지 입장이라든지 멤버스바 쿠폰, 그다음에 F&B 3만 원권 식사 이런 신세계 백화점에서 누릴 수 있는 오프라인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이 대중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온라인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85,300명의 인원이 모이게 되면서 이 국내 NFT 대표적인 사례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빌라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수량 딱 1만 개가 등급에 따라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든 이 NFT 아이템을 글로벌 최대 거래소,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NFT 핵심 요소인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이 등급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신세계 계열사에서 쓸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이 등급에 따라서 포함되는 그런 형태의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세계에서 이 푸빌라 NFT 홀더들을 위한 프라이빗 미트업도 진행했었는데요. 이 프라이빗 미트업이 열리게 되면서 해당 행사에서 이 NFT 홀더들끼리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 NFT라고 하면은 이제 BAYC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021년 NFT PFP 붐을 대표한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이 BAYC이고 이 단순한 이 원숭이 이미지가 아니라
커뮤니티랑 멤버십 정체성이 형성한 게 처음으로 형성한 게 이 BAYC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푸빌라 NFT랑 마찬가지로 홀더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도 했었고 IP를 확장을 해서 브랜드화를 시도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BAYC의 한 개 프로필 파일을 가지고 골프 멤버십 프로그램을 연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IP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이 BAYC가 대표적으로 이 NFT를 디지털 소속감으로 즉 다시 말하면은 이 BAYC를 가진 홀더들끼리 어떤 강력한 유대감, 그다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 BAYC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대기업이 만든 이 NFT 멤버십인데요. 이 리워드 프로그램을 NFT형 디지털 스탬프 개념으로 도입을 한 게 이 스타벅스 오디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이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이 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NFT 홀더들이 미션 수행, 그 다음에 커피 구매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스탬프를 획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스탬프를 획득한 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이 멤버십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켰던 게 이 스타벅스 오디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이 NFT 붐이 일어나고 나서 조금 후반부에 나온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 NFT를 투기보다는 뭐 CRM이라든지 리워드 도구로 활용한 사례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이 각광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NFT는 단순히 이 이미지 파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그다음에 멤버십, 브랜드 경험을 묶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게 이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NFT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제가 4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신뢰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브랜드의 평판이 바로 이 NFT 가치로 직결되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NFT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양한 혜택들, 뭐 입장권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굿즈 이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 NFT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게 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 NF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팬 커뮤니티가 이 NFT의 핵심적인 생명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활발한 커뮤니티가 장기적인 이 NFT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NFT 마지막으로는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이 운영사에서 이 NFT를 판매를 하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불어넣고 새로운 콘텐츠, 그다음에 새로운 협업, 이벤트 등을 통해서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NFT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살아남는 NFT는 비싼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줄 수 있는 어떤 디지털 권리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NFT 붐이 지나고 나서 이 NFT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이 고유한 소유권 정보가 있다는 게 NFT의 핵심 특징인 것이고요. 이미지 파일은 누구나 저장하고 복사할 수 있지만은 해당 NFT를 실제로 보유한 지갑 주소랑 그 소유했던 이력은 블록체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되는 게 이 NFT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만약에 확장된다면은 이 NFT는 예술품뿐 아니라 학위증이라든지 뭐 회원권, 티켓, 게임 아이템, 그다음에 실물 자산 인증서처럼 권리를 디지털로 증명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NFT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NFT가 가장 많이 접목됐던 것은 역시 게임인데요. 이 게임 NFT 같은 경우에는 P2E, Play to Earn 모델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이 아이템 소유권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즐기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빠르게 성장했던 이력이 있지만은 토큰 가격 하락이랑 그다음에 신규 유저 유입 감소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성보다는 수익성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신규 참여자가 줄어들면 보상 구조가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뚜렷한 한계를 보였던 것이고 근데 이제 게임 NFT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 게임사들은 캐릭터, 그다음에 무긴, 스킨
아이템 이런 것들처럼 유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자산의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게임 NFT의 핵심은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유저가 게임 안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직접 보유하고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지털 아이템 소유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 NFT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 NFT들도 이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단순히 이 이미지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가진 세계관, 그다음에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려는 게 브랜드 NFT고요. 이 코카콜라의 사례처럼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NFT를 어떤 한정판 디지털 굿즈, 그다음에 기념품, 캠페인 참여권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팬들과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브랜드 NFT입니다. 다만 이 브랜드 NFT 역시 이 단순 수집품에 머물 경우 이제 지속성이 약하고 이 보유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경험이 연결되어야 장기적인 가치가 생긴다는 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특징이 다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브랜드 NFT 또한 멤버십이라든지 이벤트 초대권, 실물 상품 인증, 한정판 굿즈 연동 이런 것들처럼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어떤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NFT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NFT를 볼 때 체크해야 될 5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 NFT를 운영하는 이 브랜드의 신뢰도, 그다음에 운영 주체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NFT 보유자, NFT 홀더가 받을 수 있는 실제 혜택과 사용처가 존재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이 떨어져도 NFT 가격이 떨어져도 남아있는 커뮤니티와 팬덤이 있는지 활발한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NFT가 발행 수량이 과도하지 않은지, 추가 발행으로 이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필요할 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유동성이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성공적인 NFT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XRP가 아닌 다른 이제 NFT에 관한 소식을 한번 전달을 해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 투자의 나침반 시리즈에서는 XRP 말고 좀 다양한 투자처, 다양한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전달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